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2019년 1월 3일 목요일 탑30 정보 분석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수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2천을 좀 깼고요. 혹시 그 하락에는 전기전자 업종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8,000원 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엔 58,000원 단 좀 지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누차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거기를 하락 돌파하면서 강하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수 마감은 199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657포인트. 환율도 오늘 많이 올라왔네요. 장세와 상관없이 우리는 정보 분석을 통해서 경험을 쌓아야 되니까요. 오늘 1월 3일 탑30 정보 분석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가 5개 나왔습니다. 2개는 게임주, 1개는 통신 5G 관련주, 나머지 2개는 대북 관련주. 게임주와 대북 관련주의 하루였고요. 한번 세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상승률 1위 넷게임즈. 재료는 다 아시다시피 넥슨의 매각설이고요. 넥슨 코리아가 1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부각을 받았습니다. 2대 주주 역시 바른손 E&A. 오늘 오전장을 생각해 보면 매각설이 나온 다음에 저는 이제 일단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넥슨 GT, 넷게임즈, 넵튠, 조이시티 이렇게 생각이 나서 하나씩 다 쳐봤어요. 넥슨 GT는 시가가 떠서 시작을 하는 상황이었고 넷게임즈, 넵튠 같은 경우에는 그닥 부각이 안 되다가 장 시작하자마자 넷게임즈 튀어나갔고 넵튠은 조금 이따 튀어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 가격 매매를 넵튠을 하고 나왔는데 요새 게임주의 게임 업종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처음에 개별 종목으로 이렌텍이란 종목이 VR 관련주로 부각을 받더니 VR 관련주들 조금씩 YJM 게임즈 등등등 조금씩 부각받고 중국 파노 재개 기대감이 나오더니 웹젠이 부각을 받고 그 뒤를 이어서 위메이드가 부각을 받고 오늘은 넥슨의 매각설이 나오고 점점 게임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의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동반 상승을 했었고 오늘 상한가에는 게임주 2개가 랭킹이 되어 있네요. 당연히 지분 관계로 오른 거고요. 바른손 E&A까지 올랐고 실적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게임주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이 중소형 게임주들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가지 단기 모멘텀에 의해서 많이 오늘 부각을 받았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넥슨 매각설은 공개 정보였고 나는 공개 정보 속에서 미반영된 정보를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넥슨 관련주를 떠올려야 하고 배경 지식이 있으면 그 종목에 대한 종목을 HTS에서 쳐보고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찰을 하고 배경 지식이 없다면 저희 카페에 잘 정리되어 있잖아요. 넥슨 관련주라고 치시던지 넥슨 GT를 치시던지 하면서 여타의 다른 종목 간의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충분히 오전장에 단기 가격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공략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훈풍이 조금 더 지속이 쭉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넥슨 GT 역시 1대 주주가 넥슨 코리아. 넥슨 GT가 넷게임즈보다 훨씬 더 세게 먼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넷게임즈가 움직였습니다. 상한가 시간을 봐도 9시 9분에 상한가를 말아 올렸고요. 넷게임즈는 10시 반. 넥슨 GT 역시 지분 관계로 넥슨 관련주로 올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VR 관련주 부가, 중국 파노 부가, 오늘 넥슨 매각 부가,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은 게임주가 더 확장이 되려면은 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뭐가 있을까 찾아보던 중에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연기했다가 이제 올해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상장을 할 것 같은데,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관련주가 또 뭐 있을까 이제 생각에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카카오 게임즈에 투자를 한 뭐 텐센트, 국내 주식은 넷마블 게임즈 한 500억, 액토즈 소프트 한 200억 정도,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블루홀, 상장사는 넷마블 게임즈, 액토즈 소프트, 조이시티, 액션스퀘어, YD 온라인 등등. 게임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지속적으로 조금 확산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이노 인스트루먼트, 통신 관련주, 5G 관련주고요. 이노 인스트루먼트의 키워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광융착 접속기. 5G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중국이나 북미양 그 물량을 수주받는 구조기 때문에 한번 물량을 이렇게 기술 혁신이 있을 때마다 물량을 강하게 수주를 받고 또 쭉 지속 조정받고 강하게 수주받고 지속 조정받고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 주식입니다. 오늘 부각된 거는 중국에서도 투자가 재개될 수 있다. 북미양 수주도 기대된다. 이런 모양새였고요. 5G 관련주가 개별주 장세에서 계속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순환매 종목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U+, 통신 3사 중에서도 SKT, LG U+, KT 모두 다 좋은 흐름을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5G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도 살아있다. 전략에는 변동이 없고요. 단 기대감을 먹는 구간이지 실적을 먹는 구간은 아니다. 이런 전제는 꼭 세우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한 주식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신 3사 같은 경우에는 지수 조정이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굉장히 메이저 수급들이 선호하는 주식이죠. 3사 모두 현재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디에프와 좋은 사람들, 신원, JST나 주식 모두 다 대북 관련주 섹터 내 개성공단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그 안에서 개성공단에서 일을 했던 이력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도 섬유주로서 여성 정장 사업을 하고 있고, 적자 지속에 신년사에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하고 싶다. 북한에게 실제적으로 자금을 대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싶겠죠.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이제 조금씩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고, 아까 5G에서 전제를 달았던 것처럼 대북 관련주 역시 미국과의 관계, 비핵화, UN 제재 해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아직 있기 때문에 제일 큰 재료는 그 세 개이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당연히 순환매 성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대북 관련주가 동반적으로 강하게 나와서 내일도 부각을 좀 받을 것이고,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국무위원장의 방안이나 2차 북미 회담 관련 일정 노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또 부각이 계속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신원 역시 마찬가지, JST나 역시 마찬가지.
뭐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뭐 최대 주주 변경 소송도 있고,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에도 주주 배정 유상증자 세게 때렸고 한데도 모멘텀이 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IMBC, 방송 관련주고요. 지상파죠. 지상파고 케이블이 아니고 지상파. 뭐 재료는 노출이 돼 있었습니다. 지상파 중간 광고의 허용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SBS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었고요. 한번 볼까요? SBS. 오늘도 6% 올랐네요. 이 움직임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이 재료 역시도 지상파 방송의 중간 광고 허용 움직임. 중간 광고라는 건 방송사에게 수익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케이블에서는 중간 광고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지상파에 비해서 훨씬 더 부각을 많이 받았고 훨씬 더 다채로운 컨텐츠가 생성이 되고 있고요. 지상파에도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 모습은 이 정치적인 영향이 경제단에 영향을 줬었는데 비정상이 정상화되고 있는 구간에 하나의 모멘텀이 나타났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SBS 마찬가지. SBS 관련주가 3개 있죠. 컨텐츠 허브 3% 상승, SBS 미디어 홀딩스 역시 상승, IMBC 상승, YTN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상승했는데요. 뭐 조금 관련성이 떨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지상파 관련 종목들의 중간 광고 허용 움직임에 부각을 조금씩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우리넷, 통신 관련주, 5G 관련주, 양자 암호 관련주, 시총은 저시총 400억대고요.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그에 따라서 부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양자 암호 연동 광통신 장비 국산화 성공. 뉴스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강하게 달렸고요. 네. 우리 양자 암호 관련주 전에 공부를 해봤잖아요. 루아빠님이 올려주셨었고, 대형주는 SKT, 우리로 드림 시큐리티, 솔리드 코이버, 우리넷 등이 있다. 이 정도 머릿속에 아셔야 되고, 만약에 배경 지식이 없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에서 계속 찾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5G 모멘텀이 발동이 됐고,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로 확산이 되고, 오늘 또 양자 암호, 양자 통신 쪽으로 확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타의 다른 주식들도 한 2, 3%씩 상승을 하긴 했는데요. 동반 상승하는 모습은 오늘 안 나왔네요. 한번 내일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개별 상승으로 끝날지 확산이 될지 한번 지켜볼게요. 그리고 12회 코데스 컴바인. 대북 관련주에 속해 있고 섹터는 개성공단 관련주. 개성공단 관련주인데 이유는 대주주가 코튼클럽이잖아요. 코튼클럽이 개성공단에 공장을 한 2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료는 갖고 있었는데 여타의 개성공단 관련주와는 다르게 상승할 때도 부각을 못 받았고 계속 조정을 받는 상태였어요. 근데 오늘 뒤늦게 다시 상승을 받고 있네요. 이날 급하게 상승을 했을 때도 재료가 뭐 나왔다기보다 개별 상승이었고 그대로 조정. 오늘은 대북 관련주 개성공단 섹터에 강하게 편승되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품절주 성격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주식인데요. 예전에 하도 말이 많았던 주식이기 때문에 품절주가 왜 붙었냐면 이런 모습 때문에 붙었죠. 지금 보시면 지금 감자를 했지만 어디쯤인가요? 이런 묻지마 장세. 지분관계에서 코튼클럽이
코데즈 컴바인을 인수해 가면서 물량이 싸그리 잠겨가지고 유통 주식수가 약 한 2% 내외? 그 정도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8만 4천 원까지 갔었습니다. 좀 이상 현상이죠. 뭐 나노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현상 보이는 종목들이 간혹가다 있죠. 자, 그리고 11위 남아산업 신규 상장주고 최대 주주가 남아토건 골프장 사업하고 있고요. 오늘 남아토건 관련해서 대북 관련주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많이 부각을 받았었고 조정을 받았는데 대선 관련주 움직임일 수도 있고 뭐 대북 관련주 움직임일 수도 있는데 개별 성격으로 조금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형솔루텍 역시 마찬가지 대북 관련주, 개성공단 관련주 다음 엔지스 테크놀로지 오늘 또 움직여줬네요. 자율주행 관련주고 똑같은 재료 부각이 또 된 거고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뭐 LG전자, 카카오, KT 등 굴지의 대기업들과 커넥티드카 사업을 위한 협업을 계속 체결하고 있다. 언젠간 부각을 받을 것이다. 시장에 노출된 재료는 2019년도 하반기나 2020년도 예상을 하고 있다. 그 정도를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장원테크 오늘의 움직임은 대북 관련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네요. 뭐 메인으로 대북 관련주로 여겨지는 종목은 아니지만 일단 공개된 정보는 최대 주주 관련 지분 매각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오늘은 대북 관련주로 인식돼서 조금 더 상승이 강했다.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을 지우고서라도 이런 모습들은 최대 주주 변경 관련해서 모멘텀이 지금 나온 것이고 오늘은 대북 관련주 모멘텀까지 플러스가 된 것이죠. 보통은 이런 식으로 최대 주주 관련 얘기가 나오면은 시장에서는 거의 진행 중으로 인식을 하고 차트에서 이를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i3 시스템 대표적인 방위 산업주고요. 전자부품 관련주고 적외선 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축이 방산 미사일에 되는 섹터의 센서 사업 그리고 하나는 엑스레이 영상 센서 사업. 방위산업주의 움직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LIG 넥스원 움직였었고 한국항공우주 역시 움직이고 그 배경에는 모든 건 머니게임이다.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돈 문제죠. 방위비 인상, 주위 강대국들의 국방비 계속 증액하고 있고 자주 국방의 필요성 그리고 경기 방어주 성격까지 조금씩 보이는 섹터죠. 그에 따라서 조금씩 부각을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번째 재룡전기 대북 관련주 역시 엮여서 올라갔고요. 재룡전기, 세트는 재룡산업 이그젝스는 개별주였네요. 개별주 상승했고 별다른 재료는 포착이 아직 안 됐습니다. 낙폭과대 반등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조금 더 부각이 되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웬만하면 편집이 없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거나 하면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18번째 UST 역시 대북 관련주 섹터 최대 주주가 황금 ST 예전에 신규 상장할 때 굉장한 버프를 세게 받았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의 연상의 이력이 있습니다. 스펙 합병주고요. 스펙 합병했고 부각이 되면서 3연상을 달렸고 대북 관련주 강세에 아주 버프를 제대로 받았죠. 그리고 지속 조정 받았고 오늘은 대북 관련주 따라서 상승을 했습니다.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조금 더 찾아보면은 이 이후에 6개월 동안 묶여있던 의무 보호 예수 물량이 이제 출회될 조건은 이제 갖춰졌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지나서 갖춰졌기 때문에 물량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출회가 되면서 상승을 할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정도 물량이 굉장히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출회가 된다고 해도 강한 모멘텀 없이는 그렇게 출회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별 재료는 2차 전지 관련 분리막 재료도 갖고 있고요. 두 가지 정도가 계속 부각이 된다면 상승하면서 물량이 조금씩 출회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바이오 수소 관련해서 오늘은 에코바이오가 부각이 됐네요. 어제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수소차뿐만 아니고 수소 관련주, 수소경제, 수소인프라 관련주 그 중에 하나 에코바이오 상암 수소 스테이션 운영하는 재료를 갖고 있죠. 말씀드린 뭐 EM코리아, JNK 히터, 에코바이오 이런 등등의 주식들 NK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번째 네오팩트 신규 상장주였죠. 공모가가 11,000원인데 공모가를 한 번도 못 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공모가 대비 거의 반토막 조금 안 되게 조정을 받았고 지금 반등의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쪽이거든요. 인공지능 관련주고 재활 뭐 로봇 이쪽으로 모멘텀을 갖고 있고 최근에 큐렉소의 수술 로봇의 부각이라든지 뭐 세종메디칼 마찬가지 이런 부각을 받고 있고 수급을 확인하듯이 이 사모펀드의 수급, 외국인의 수급, 이 기관과 외국인이 잘 받쳐서 수급을 지지해주면서 계속 상승을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지켜보고 있고요. 조용히 잘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21번째 웅진에너지 조금 오늘 특이한 움직임인데요. 오늘 OCI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13% 하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같은 태양광 사업을 하는 웅진에너지는 오늘 플러스 10%가 나왔단 말이에요.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차트상으로도 좋지 않고 최근에는 자사주 매국까지 했고 웅진그룹주에 속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재료는 웅진의 그 코웨이 인수 관련해서 모멘텀인가? 단순한 개별주 상승인가? 조금 헷갈리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고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웅진의 그 윤석금 회장 예전에 안 좋을 땐 코에 내다 팔고 주주들한테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코웨이를 다시 재인수하려고 하고 그에 따라서 웅진그룹주 전반적으로 쥐어짜서 인수 대금을 마련하려고 그런 모습들 질적 분석 우리 CEO 리스크 그쪽 관련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닥 마음이 가는 종목은 아니네요. 그리고 재룡전기, 전기, 산업 마찬가지로 대북 관련주, 서암기계공업, 대북 관련주 섹터 내 철도 관련주 내에서도 작은 놈, 시가총액 작아서 움직임이 더욱더 좋은 놈, 중간 놈은 대ITI, 큰 놈은 뭐 현대로템 이 정도 인식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24번째 보혜양조, 대선 관련주, 유시민 관련주 중에 대장주. 대선 관련주 역시 순환매를 돌고 있는데
개별주로 확산한다기보다 이미지가 강한 대장주들만 조금씩 부각되는 모습이에요. 뭐 한창제지, 진양산업, 진양화학, 뭐 대신정보통신 등등등. 순환매는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대장주들만 움직이고 있다. 부각될 때를 다시 기다려보자. 그리고 광전자. 반도체 관련주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여 있지만 오늘의 모습은 자율주행 관련주 상승은 아니다. 뭐 실적당 깨지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기 때문에 깨지고 있고 오늘의 개별주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뭐 딱히 확 부각되는 모습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더 부각이 된다면 한번 재료가 노출이 또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장기 우하향하는 주식들이 한번 거래량이 터지고 횡보성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 이후에 거래량이 다시 동반되면서 상승을 하고 이 차트의 모양을 눈에 조금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의 움직임이 최근 들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M게임 역시 게임 관련주 확산 현상으로 올랐다. VR 관련주이기도 하다. 한솔 CMP 역시 개별주 최대 주주 변경 관련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부각은 받고 있지 않다. 잔금도 2월달로 연기했다. 시총 200억짜리인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관련 뭐 200만 주를 262억 원에 인수를 한다. 주당 13,000원대거든요. 어떤 플랜을 짜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 부각이 받는다면 한번 가격 매매적으로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뭐 다른 거는 마음에 드는 재료가 하나도 없네요. 너무 저시총에다가 적자도 계속 되고 있고 하고 있는 사업도 뭐 스마트폰 관련, 화학 관련 뭐 도료 같은 그런 재료인데 좀 진행되는 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월달로 다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도전기 역시 제약바이오 대북 관련주 엮여서 올라갔고요. 해성옵틱스는 렌즈, 광학렌즈 관련주 카페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 해성옵틱스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코렌의 이 구조를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해성옵틱스가 아버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아들, 코렌은 또 인수를 해서 이런 연결고리 구조를 갖고 있고요. 코렌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에 납품을 하고 역시 또 만들어서 해성옵틱스에 납품하고 그 물량을 삼성전기에 납품을 하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코렌 같은 경우에 지금 관리 종목에 들어갔거든요. 코렌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관리 종목이죠. 관리 종목을 탈피하려고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리 종목 들어가서 계속 횡보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3분기 요번에 실적단을 보면은 실적단을 많이 올려놨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실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 2045% 상승 그에 따라서 돈도 전환사채도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 종목 탈피할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조금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반대적으로 탈피 못하고 지정되는 주식들이 또 2월달, 3월달에 많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우글로벌 대선 관련주 엮여 있고요. 뭐 홍준표 관련주다, 유승민 관련주다 시장에서는 둘 다 인식을 하고 있고 홍준표 쪽으로 인식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리고 신공항 관련주, 밀양 신공항 관련주 대선 관련주로 조금씩 부각을 받다가 또 정책 관련해서 이 남쪽 지방의 신공항 관련해서 부산과 여러 가지
가덕도, 밀양 이런 식으로 또 부각이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된 재료고요. 새로운 정책으로 또 부각이 받을지 이번 대선에서는 부각을 받지 않을지 시간이 말해주겠죠. 종목은 이 정도 살펴봤고요. 역시 대북 관련주가 13개, 게임 관련주가 3개, 통신 관련주 2개, 자율주행 관련주 2개 정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압도적으로 대북 관련주가 많았네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 1월 3일 목요일 오전장에는 넥슨발 매각설에 게임주의 상승이 나왔다. 배경 지식이 있으면 바로 찾아봐서 단기 가격 매매를 할 수가 있었고, 없었으면 카페 좀 찾아보자. 그래서 경험을 계속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제약바이오 하락이 나왔다. 신규 상장주 강세로 좋은 모습을 보이던 제약바이오 업종이 하락이 나왔고, 그 자리를 대북 관련주가 치고 들어왔다.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 세 번째, 코스피 지수가 우려하던 대로 2000단을 깼다. 199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전저점은 1985포인트. 제약바이오 업종의 하락으로 마음이 조금 그렇지만 코스피 지수 하락한 거는 좀 무덤덤하다. 전저점 지지하는 모습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지수가 이렇고 조정이 계속 나와도 우리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되니까요. 전망 연습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일은 금요일이다. 뭐 부의 효과로 투자 심리는 계속 악화되는 모습을 조금씩 보이겠지만 그에 따라 변하는 것은 내 마음이다. 다른 것들은 내 마음보다는 덜 변한다. 마음을 다잡자.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스피 지수단이 중요한 자리긴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알았으면 깨닫고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도록 생각하자. 차라리 생산적인 생각을 연습하기로 하자. 게임주 여기서 더 확산이 되는지, 대북 관련주 퐁당퐁당 안 하고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는지, 중간중간 모멘텀이 계속 나오는지, 오늘 강하게 조정을 받은 제약바이오 업종의 반등이 나오는지, 대선 관련주 순환매는 역시, 5G 순환매 역시, 투자 심리가 이런 식으로 안 좋고 지수가 이렇게 조정받는 날에는 품절주나 금 관련주, 뭐 가상화폐 관련주 같은 갬블주들이 활개를 치는데 관련주는 뭐 엘컴텍, 양지사, 신라섬유, 우리기술투자, SCI 평가정보, 그리고 최근에 뭐 비덴트, 아티스, 옴니텔, 위지트 이 정도의 종목이 움직인다면 그런 식으로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통신주 아까 말씀드린 통신 3사 중에 LG U+ 신고가를 다 만들었고 이 메이저 수급 세력들은 진작에 뭐 통신 관련주나 한국전력, 음식료 이런 쪽으로 경기 방어주 전략을 계속 짜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개별주 장세가 계속 지속되면은 뭐 지금은 또 저 밑에 있지만 뭐 미세먼지 황사 관련된 주식들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날씨가 또 안 좋아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일본 기상협회 관련 사이트 한번 카페에 올려드린 적 있죠? 한번 볼까요? 0시부터 12시간 후, 24시간 후 이런 식으로 조금 전망을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저희 나라죠. 수도권 기준으로 지금 중국에서 계속 황사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절대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전망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단기적으로 부각을 받나 안 받나 한번 보자. 1월 3일 목요일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림 한번 보죠. 오늘 어땠나요? 신규 상장주 조정 나왔고
게임주 상승, 제약바이오주 조정, 자율주행 수소차도 좀 조정, 5G 그 자리, 대북 관련주 상승, 2차전지도 그 자리, 반도체도 그 자리. 이 정도의 장이었네요. 오늘 이미지가. 게임주 상승, 대북 관련주 반등, 자율주행 왔다 갔다 하지만 뭐 부각은 크게 못 받는 모습, 대선 관련주 역시 대장주 위주로 순환매, 수소차 관련주도 개별 종목만 상승, 5G 관련 부각, 제약바이오 업종 조정, 신규 상장주 조정, 2차전지 조정, 반도체 조정. 이 정도의 모습이네요. 1월 4일 금요일 날 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금요일이라도 또 상승할 수 있어요.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우려한다고 또 뭐 내가 우려한다고 바뀌는 거 아니니까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일장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